윌리엄 스크랜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사랑을 전한 의료 선교의 선구자. 선교의 동기 조선 백성들의 육체적, 영적 고통에 대한 응답.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1856-1922은 1856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독실한 감리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 여성 교육의 선구자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예일 대학교에서 문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촉망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의사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봉사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84년 조선이 서양 문물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선교사 파송의 길이 열리자 그는 미지의 땅 조선에 복음과 의술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의학의 불모지였습니다. 콜레라, 천연두 등 수많은 질병이 창궐했지만 백성들은 미신과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에 의존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조선 백성들의 이러한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접하며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술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과 함께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이자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그는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술을 넘어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선교 동기에는 개인적인 영광이나 성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1884년 10월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린 직후의 일로 그가 얼마나 빠르게 이 사명을 수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 선교사 중 한 명으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보다도 먼저 파송되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조선이 의료 혜택이 전무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의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가 조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양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던 당시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는 의료 행위를 통해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통해 조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선의 첫 감리교 선교사이자 근대 교육의 개척자인 헨리 아펜젤러와 조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을 세운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의 사역과 긴밀히 협력하며 복음, 교육, 의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선교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선교는 조선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주요 헌신과 업적 질병과 무지로부터 해방된 조선 1885년 5월 3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부인 루이사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을 통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파송된 최초의 정식 의료 선교사 중 한 명이었으며 곧이어 조선의 수도인 한성 서울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위생관념이 미숙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사소한 병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서양 의술은 조선 백성들에게 미신처럼 여겨지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돌보며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실은 물론 평민들까지 폭넓게 진료하며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돌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찾아가 치료하며 점차 조선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의 진료실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시병원의 설립과 운영입니다. 1887년 스크랜턴은 그의 거주지 내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조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서양식 병원인 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민간병원으로 오늘날의 동대문 병원 현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시병원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며 고통을 덜어주었고,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대적인 치료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시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고 의약품을 보급하며 조선인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서양 의학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점차 의료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병원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한편 서양 의학 지식을 조선에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의료 사역 외에도 중요한 교회 개척 활동을 펼쳤습니다. 1887년 그는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을 위한 기숙사의 정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시작한 정동감리교회와 함께 조선 최초의 감리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스크랜턴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도 그들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병원 환자들과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감리교 신앙을 조선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의료와 복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동시에 영혼의 치유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정동교회는 이후 한국 감리교의 요람 중 하나가 되어 많은 한국인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스크랜턴은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자립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한글 보급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선어를 배우는 데 전념했으며 한글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어를 연구하고 한영사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어 연구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인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고 근대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스크랜턴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 광해원의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서양식 병원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중원의 의료진으로서 환자 진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한국의 근대 의료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통적인 미신과 비과학적인 의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의학이 정착되도록 애썼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삶은 성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낯선 풍토병 특히 이질과 콜레라에 여러 번 감염되어 고통받았으며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역해야 했습니다.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과 때로는 적대적인 시선은 그를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갑신정변 이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환자들을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스크랜턴은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은 많은 조선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양 의학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안락을 뒤로하고 오직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1907년 윌리엄 스크랜턴은 22년간의 조선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후 미국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1922년 6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 곁에 합장되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헌신한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묘 비명에는 그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조선의 의료와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스크랜턴은 척박한 조선 땅에 서양 의술과 근대 병원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의료 선교사의 전형이자 사랑과 봉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남긴 유산과 영향,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긴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첫째, 그는 한국 근대 의료의 선구자이자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그가 설립한 시병원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민간병원으로 당시의 조선 백성들에게 혁명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시병원은 훗날 국립의료원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그의 의료 선교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병원과 의료기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조선 사회의 과학적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 의료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한국 감리교 초기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시병원과 함께 설립된 정동교회를 통해 그는 의료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영혼까지 보살피는 전인적인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기 한국 기독교가 백성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응답하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동교회는 한국 근대 감리교의 모교회 중 하나로 성장하여 한국 사회의 영적 지주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의 사역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 기독교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스크랜턴은 한국 근대화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서양의 과학적 지식과 문화를 조선에 소개했습니다. 위생관념의 보급, 서양의학의 확산, 그리고 서양식 병원 시스템의 정착은 조선 사회의 근대화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조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신과 비과학적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의료를 통해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이는 한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은 근대 지식의 전파자이자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 혁신가였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삶은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한 헌신의 기록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재능을 오직 조선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의 희생과 봉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그의 인도주의적 정신은 수많은 의료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질병과 무지 속에서 허덕이던 조선 땅의 생명의 빛을 전한 진정한 선교사이자 의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